정도 복용하고 효과 본 영양제는 영양소 중에 떠오르는 대표적인 호르몬이 있죠. 바로 입니다. 이게 새벽에 깨지 않고 아침까지 쭉 숙면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라리학사 유상입니다. 피디님은 혹시 잠을 잘 자는 편인가요? 기절하듯이 끝까지 있다가 잠드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잠을 자는 시간이 되게 짧겠네요. 새벽 한 3, 4시에 잠들었다가 7, 8시에 깨는 편이에요. 그 4시간밖에 안 자요? 그래도 괜찮아요? 수면 패턴이 좀 망가졌어요. 그러면 이번 영상도 피디님한테 엄청 유익한 영상이 될 것 같습니다. 수면 장애는 이게 10명 중 2~3명이 경험할 정도로 아주 흔한 장애입니다. 피디님이 보시기에 저는 잠을 잘 잘 것 같은가요? 굉장히 잘 주무실 것 같아요. 제 건강의 비결은 정말 잠을 잘 자는 거라고 말을 할 정도로 평상시에도 그 잠을 잘 자도록 여러 가지 노력도 많이 합니다. 예전 영상을 이게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10년 전쯤 디톡스를 하면서 끄는 커피를 아직도 마시지 않고 있습니다. 이 숙면의 달콤함을 버릴 수가 없었거든요. 그렇게 좋아하던 커피를 끊으면서까지 잘 자던 제가 급기야 갱년기가 되면서 새벽에 2~3번 정도 깨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중간에 깨니까 이게 자고 나서도 개운치가 않고 피곤하더라고요. 근데 피디님 불면증 하면은 뭐부터 생각이 나시나요? 수면제? 보통 일반적인 수면제를 떠올리실 건데요. 물론 수면제는 단기적으로 도움은 되지만 오랫동안 복용하게 되면 약에 내성이 생긴다든지 약의 의존도가 높아질 수 있고 약을 복용한 후에 어지러움이나 현기증, 인지능력 감소까지 초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작용이 적으면서도 음식을 통해 섭취할 수 있고 수면 리듬을 맞추면서 건강관리까지 할 수 있는 이 영양성분을 제가 섭취한 지 한 달 정도 되었는데요. 이게 새벽에 깨지 않고 아침까지 쭉 숙면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저의 생활 습관도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바꾸게 되었는데요. 제가 수면 장애를 치료하기 위해 바꾼 생활 습관 4가지와 이 아침까지 깨지 않고 쭉 자게 만들어준 숙면을 취하게 했던 성분과 이 복용 방법까지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생활 습관 바꾼 거 제가 첫 번째는요. 이 취침 시간과 기상 시간을 정하는 겁니다. 제 적정 수면 시간은 제가 좀 많이 잡니다. 8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저녁 11시부터 아침 7시로 정해놨어요. 그 시간이 되면 무조건 침대에 눕습니다. 근데 이건 자는 시간이 아니라 침대에 머무는 시간을 말하는 건데요. 그날 컨디션에 따라 사실 8시간을 다 자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이게 5시간을 잘 수도 있고 4시간을 잘 수도 있죠. 근데 그거는 상관하지 마시고 침대에 누워있는 시간을 정해서 그 시간에 꼭 침대로 올라가세요. 근데 두 번째, 이거는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건데요. 자기 전에 스마트폰을 하지 않습니다. 스마트폰에서 나오는 빛이 송거선에서 분비되는 멜라토닌을 억제하여 이 불면증을 초래합니다. 저는 침대 위에서라도 안 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침대에 올라가기 전에 폰을 충전기에 꽂고 올라갑니다. 세 번째, 산책하기입니다. 멜라토닌의 전구 물질이 세로토닌이라는 거거든요. 이 세로토닌이라는 행복 호르몬이 밤 시간이 되면 멜라토닌으로 전환이 되는데요. 낮에 산책을 하면 이 세로토닌이 많이 만들어지게 돼서 이게 멜라토닌으로 저녁에 많이 전환될 수 있게 됩니다. 네 번째, 운동하기입니다. 이 운동하는 거하고 이 수면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이렇게 생각하시기 쉬운데요. 사실 이게 근육이 부족하면 수면 장애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저한테 어떤 운동을 어떻게 하냐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저는 헬스장을 간다든지 따로 시간을 내서 하는 게 아니라 짬짬이 일상생활에서 운동을 합니다. 저는 무조건 계단을 이용해요. 일주일에 2번은 14층을 5번 오르는데요. 올라갈 때는 계단으로, 내려올 때는 엘리베이터를 이용합니다. 잠을 잘 자려면 근육 운동이 꼭 들어가야 하는데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게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여건이 되지 않는다면 유튜브만 봐도 되게 많이 나와 있거든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마지막으로 숙면을 위해 한 달 정도 복용하고 효과 본 영양제는 영양소 중에 떠오르는 대표적인 호르몬이 있죠. 바로 멜라토닌입니다.
최근에 식물에서 추출한 식물성 멜라토닌 성분을 함유한 제품이 식약처의 허가를 받아서 일반 건강식품으로 처방전 없이 온라인이나 약국에서 구입하실 수 있게 됐습니다. 식물에 있는 멜라토닌은 식물의 활동 조절 주기에 관여하고 외부 환경으로부터 식물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 식물과 인체의 멜라토닌은 구조가 동일합니다. 신기하죠? 솔직히 전 약사임에도 불구하고 이 멜라토닌에 대한 안 좋은 선입견을 갖고 있었는데요. 이번에 멜라토닌을 공부하면서 제가 멜라토닌에 대해서 너무 잘못 알고 있었고 밤에 숙면을 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놀라운 건강 효능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오늘은 수면과 관련된 멜라토닌에 대한 설명을 주로 하겠지만 앞으로 멜라토닌의 무궁무진한 굉장한 효능에 대해서 여러 편에 걸쳐 자세하게 다뤄볼 예정이니까요. 다음 영상들도 많이 기대해주세요. 멜라토닌은 해가 지고 어두운 밤이 되면 뇌의 송과체라는 곳에서 분비되는 수면 호르몬입니다. 해가 지고 망막에서 빛이 사라지게 되면 분비되기 시작해서 졸음이 오고요. 해가 뜨면 망막을 자극해서 분비가 억제되고 잠에서 깨게 됩니다. 피디님, 아이가 태어나면 태어나자마자는 정말 밤이든 낮이든 시도 때도 없이 밤에도 자지도 않고 깨서 우는 이유를 아시나요? 애가 없어서 모르시나요? 배고파서 아닌가요? 배고파서. 이게 바로 멜라토닌 분비가 불안정하기 때문이래요. 이게 100일이 되면 점차 멜라토닌 분비가 안정이 되면서 이때부터는 통잠을 자게 됩니다. 그래서 엄마들 사이에 100일의 기적이라는 말이 생기게 된 건데요. 저도 미리 알았더라면 오밤중에 자지 않는 아이 때문에 스트레스를 덜 받았을 텐데 하는 후회가 됩니다. 첫째가 태어날 때 25살이었거든요. 너무 어리기도 하고, 이제 어린애가 어린애를 키우는 거죠. 그때 이야기하면 좀 울컥해가지고, 네,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이가 들면, 이제 송과체 기능이 약해져 멜라토닌 분비량이 감소하는데요. 50대 이후엔 젊었을 때의 무려 10분의 1 이하로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나이가 들면 새벽잠이 없어진다 이런 말이 있는 건가요? 그렇죠. 네, 그 이유 때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요. 이 송과선에서 생산되는 멜라토닌, 우리가 잘 알고 계시는 그런 멜라토닌은 고작 5%고요. 우리 몸 다른 세포 속에 들어있는 미토콘드리아에서 그 95%가 생산된다는 사실 혹시 아시나요? 이 송과선에서 생산되는 멜라토닌은 숙면을 유도하고 이 각 세포 안에 미토콘드리아에서 생산되는 멜라토닌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으로 신체 각 세포를 치유하고 복구하게 됩니다. 피디님, 우리 몸에서 세포 사이를 채우는 액체를 순환시켜서 이 노폐물을 제거해주는 림프계가 뇌에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뇌에는 림프계가 존재하지 않아요. 대사 활동이 활발한 뇌는 활성산소도 많을 수밖에 없고 치매의 원인 물질인 베타 아밀로이드와 같은 도성 단백질도 없애야 하는데 도대체 이런 청소 역할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잠이 들면 뇌세포 크기가 약간 줄어들면서 세포 사이의 공간이 조금 넓어져요. 그래서 이 확장된 공간을 통해서 뇌 척수액이 뇌 깊은 부분으로 흘러들어갑니다. 이 뇌세포 사이사이를 흘러들어가면서 활성산소와 베타 아밀로이드 같은 이 독성 단백질과 기타 노폐물을 씻어내고 이 뇌 아래 림프관을 통해 간으로 운반돼서 대사 및 배출을 하는데요. 이것을 글림프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이때 멜라토닌은 놀라운 작용을 해요. 항산화제로 작용하여 이 수면 중 뇌 속의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고 이 세포 손상을 방지하게 됩니다. 사실 저는 새벽까지 안 깨고 쭉 자는 것도 자는 거지만 저는 바로 이 부분에 매혹돼서 멜라토닌을 복용하기 시작하게 되었어요. 이 단순한 수면 효능을 넘어서 수면의 질과 깊이를 좋게 만드는 글램프 시스템의 청소 기능을 최적화해 주는데 멜라토닌의 진정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건 제가 먹고 있는 식물성 멜라토닌인데요. 이 멜라토닌은 효과가 바로 나타나는 사람도 있지만 뇌를 셧다운 시키는 수면제가 아니라서 이게 잠잘 시간이라는 거를 인지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만약 내가 취침 시간을 11시로 정했다 이러면 10시쯤 드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적정 용량은 개인마다 차이가 있어요. 저는 이 2mg 하나만 복용해도 중간에 깨지 않고 아침까지 숙면을 하는데요.
개인에 따라서 한 알로 별로 효과가 없다면 이게 3정까지 조금씩 늘려보시는데, 이게 증량을 했을 때 내가 이제 한 알 먹고 효과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2알을 먹었어요. 2알을 먹었는데 그 다음날 좀 졸리거나 힘이 없다면 이 2알이 나한테 좀 과량인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한 알로 줄이시고 본인한테 맞는 용량을 찾으시는 게 좋습니다. 저는 수면제도 한 번도 안 먹어봤거든요. 물론 이제 수면제를 먹을 만큼 진짜 제가 너무 잠을 잘 자가지고, 그러니까 제 주위에도 제가 멜라토닌을 먹는다면 네가 먹어? 이럴 정도로 말을 하는데, 저는 이제 사실 수면뿐만 아니라 뭐 치매나 뇌 건강을 위해서 사실은 먹는 부분도 있고, 멜라토닌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뇌뿐만 아니라 우리 몸 전체에 사실은 분포하고 하는 역할이 엄청 다양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따로 다음 영상에서 제작해서 말씀을 드릴 거거든요. 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오늘은 제가 수면 습관 장애를 개선하기 위해 바꾼 생활 습관 4가지와 새벽에 깨지 않고 아침까지 숙면을 하게 만들었던 멜라토닌이 어떤 식으로 작용하는지, 멜라토닌 복용법과 본인한테 맞는 용량 찾는 법까지 알려드렸습니다. 이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가짜 식물성 멜라토닌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10개 중에 7, 8개는 가짜 원료라고 하는데요. 이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주시면 다음엔 가짜 멜라토닌 구별법에 대해서 영상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